남도의 삶이 있습니다. 남도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KBS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 네, 광주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대형 복합 쇼핑몰을 광주에 유치하자며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정치 토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한 그런 내용이라서 찬반 입장을 듣는 시간이라서 정확히 이 찬성과 반대 입장 각각 6분 이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배훈천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인데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광주시민회의는 온라인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예. 네,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바로소통 광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광주의 낙후를 걱정하고 광주의 발전을 고민하던 분들이 모여서 광주시민회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연령과 성별, 정파성 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유지와 보존 논리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 기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와는 다른 방향에서 고민하고 활동하자는 취지로 현재 7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240명이 밴드에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명에 동참하신 분이 이제 700여 명으로 함께 구성된 시민회의인데, 자, 근데 대형 쇼핑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기자회견까지 가지시면서 대형 쇼핑몰을 광주 지역에 유치하자 그 필요성을 주장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꼼꼼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풍요로운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요즘 기업들은 ESG 경영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업의 이미지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반시장적인 분위기가 있는 도시에 투자해서 기업 이미지를 해치는 것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신시장적인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동안 유통 대기업이나 건설 대자본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부터 하고 나섰고 행정은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며 투자 유치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우리 광주는 어느새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서가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은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기는데요. 우리 광주는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역의 소비율이 최상위에 속하고 소비 유입률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쉽게 취업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도 복합 쇼핑몰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광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친시장 분위기도 조성하고 문화생활 인프라도 확충하자 이런 취지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실 2017년이었죠. 광주 지역에 대형 쇼핑몰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중단됐었죠. 예.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심상정과 같은 유력 정치인들이 다 반대했으니까요. 당시에 신세계가 광주에서 맡겼던 투자를 대전으로 옮겨서 7천억 원을 투자해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이달 27일에 개점한다고 하지요. 193m 높이 전망대와 아쿠아리움, 스포츠 테마파크를 갖추고 지역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아카데미도 개설한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로 일자리가 말라붙어 있는 시국에 지난달 말까지 3천여 명 규모의 온라인 체험 박람회까지 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까지 가져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보자. 광주가 기업들에 대해서 반시장적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좀 성사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듯 싶습니다. 네네. 자, 근데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반대 입장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지역 상권 몰락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상권이 몰락한 사례가 있나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유통학회의 대규모 점포 증축 및 신규 출점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예. 대형 복합 쇼핑몰이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면서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연구는 11곳의 신규 및 리모델링 대형 복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출점 1년 전과 1년 후의 변화를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고객의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사했는데요. 원고리 고객의 70%를 끌어와 상권 확대 효과가 있고 인근 식당, 편의점 등의 매출은 33%가 뛰었고 전통 재래시장 유동인구도 대래 증가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는 이 대형 쇼핑몰과 중소상인을 적대적인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생의 파트너로 보는 이런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생의 파트너로 해서 함께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자, 이제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대기업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들어볼까요? 우선은 대기업 자본의 유입에 대한 이 반대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협의체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스웨덴 렌 마이드너 모델을 한국 실정에 변형해서 대기업과 지역민, 우리 상공인들이 모두가 잘 사는 이런 길을 한번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